미아리에서 살며 타로카드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그분들이 부산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언니는 가게 일 때문에 못 나오고 본인만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마티즈를 운전해서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한참을 달리셨습니다. 저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웃으며 하면서 애써 분위기 전환시키려고 했습니다. 서면인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언니라는 분이 직접 운영한다는 커피숍에 도착했습니다. 토요일이고 크리스마스가 목전이라 가게 안은 상당히 분주하더군요.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야기 꺼내기도 그렇고 또 매우 바빠 보이시더군요. 인사 나누는데 언니인 강은영 씨는 안색이 좀 어둡더군요. 옆에 부산동호의 손지숙 씨도 좀 만절부절 못하는 것 같고요. 여하튼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종업원도 몇 명 안 되는 작은 숍이다 보니 상당히 바빠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은영 씨는 자꾸 일 때문에 나가고 해서 지숙 씨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얘기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어서 은영 씨는 나중에 마치고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녁 7시쯤에 동생 오니까 맡기고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지숙 씨는 오늘 마침 일이 없어서 풀타임 한가하다고 하네요. 둘이 마티즈 타고 광안리 겨울바다 보러 갔습니다. 강한 해풍에 온몸이 다 시려오더군요. 커피 한잔하면서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자꾸 지숙 씨가 저를 힐끗거리면서 보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저, 일전에 저한테 주신 타로 말이죠. 지숙 씨가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분위기 이 정도니 딱 감이 왔습니다. 이거 어떤 카드인지 알고 계셨군요. 그걸 알면서도 저한테 준 이유는 뭡니까? 당시 지숙 씨의 나이는 28살, 은영 씨는 30살인가 했습니다. 지숙 씨가 놀라면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을 보니 저는 들고 있던 커피를 확 끼얹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카드 정치 알고 왔습니다. 전 잘 몰라요. 단지 언니한테 이야기만 들어서 이거 태워 없애든지 버리든지 하지 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떠맡긴 이유나 들어봅시다. 정말 몰라요. 나중에 언니한테 물어보세요. 지숙 씨가 완전히 쫄아서 이야기 안 하려고 버팁니다. 저는 제 가방을 열고 반야심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반야심경을 펼쳐들자 지숙 씨가 놀라서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는 겁니다. 그때 광안리 해수욕장 들어가기 전 돌계단 위에 자판기 커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쏟으셨네요. 지숙 씨가 뒤로 물러나면서 커피까지 쏟았습니다. 대충 이야기 풀어놓으시죠. 이 카드 뭡니까? 정말 언니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지숙 씨가 갑자기 일어서서 후다닥 내빼더니 저쪽에서 전화기 들고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다시 오더니 언니가 1시간 이내로 여기 온다고 했습니다. 1시간 동안 바닷바람 맞기 뭐해서 나와서 마티즈 타고 광안리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다녔습니다. 지숙 씨가 자꾸 저를 힐끔거리면서도 말은 안 하길래 저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숙 씨가 말했습니다. 뭘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 저주받은 카드 말이에요. 그냥 태워 없애라고 했는데 그럼 태우지 왜 저한테 준 겁니까? 언니가 태우면 안 된다고. 둘이 옥신각신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 언니한테 전화 옵니다. 광안리 다 와간다고 대충 적당한 곳에 자리 잡고 연락하랍니다. 그래서 주의 조용한 레스토랑 하나 잡아서 들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은영 씨가 옵니다. 역시 인상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음부터의 이야기는 은영 씨 이야기입니다. 은영 씨가 커피숍을 운영하기 전에는 조그마한 공방 비슷한 걸 했었다고 합니다. 옷 수놓는 것, 천에 수놓는 것 같은 공방이요. 공방에 수강생도 좀 있었고 당시 취미로 타로도 했다고 하네요. 타로는 고등학생 때부터 했다니까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장애인 한 분이 배우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정혜라는 여성으로 선천적으로 두발이 장애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정혜라는 친구가 손재주가 너무 좋아서 한 달 안에 거의 모든 과정을 마스터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때 나이가 20살인가로 기억하는데 자신은 24살 때였다고 합니다.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성격이 밝아서 거의 친자매처럼 지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집은 가난했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모친은 채소와 과일 장사를 시장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억척스러운 사람이라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도 나고 가게도 잘 돼서 가난하지만 가난을 느끼고 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22살인가 공장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큰 공장은 아니고 가내수공업 정도 하는 공장이었는데 워낙 솜씨가 있어서 사내에서도 인기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다 착하고 그래서 그 공장에서 첫 월급 탔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왔다 했습니다. 거의 정혜라는 친구와는 친자매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정혜가 몸이 불편하므로 은영 씨가 어디 움직일 때마다 손수 운전해서 다녔고 서로 거의 떨어질 수 없는 사이처럼 친하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도 인정받고 일 잘하고 월급 잘 받고 모든 게 좋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에 놀러 왔는데 뭔가 좋은 거 보여준다면서 꺼낸 게 바로 이 타로였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 그 공장에서 우연히 찾았다고 했답니다. 은영 씨한테 타로 배우고 싶다고 하길래 그때부터 타로를 가르쳐 주었답니다. 타로 배우기 시작하자 정말 무섭게 빠져들었답니다. 저처럼 항상 타로를 가지고 다녔고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두고 잘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타로 점수를 너무 잘 본다고요. 여기저기서 사람이 찾아왔을 정도였답니다. 그때가 24살인가 정도 되었을 때라고 하더군요. 그때 은영 씨는 공방 그만두고 친구랑 동업해서 커피숍 준비 중이어서 한동안 둘이 뜸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오더라네요. 만나보고 깜짝 놀랐다는군요. 애가 완전 수척해서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꾸 하는 말이 꿈에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하고 같이 가자고 자꾸 말을 건다는 겁니다. 그 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죽겠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있다가 얼마 후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보통 겨울 들어가기 초입에 일거리가 많아서 야간 작업을 많이 하는데 좀 춥다 보니 난로 같은 걸 때나 봅니다. 그게 누전으로 불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불이 나서 다른 사람은 피했는데 휠체어에 타고 있던 정에 심함 못 피했다고 합니다. 두 발 성하게 달린 사람하고 휠체어 탄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사고 수습하고 정의 어머니랑 시신 화장해서 광안리 앞바다에 뿌렸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의 뒷수습 때문에 은영 씨가 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위로금인가 뭔가 받고 공장장인가 주임인가가 은영 씨한테 무얼 건네주더랍니다. 그게 바로 고딕 타로였죠. 정혜 씨가 정말 소중히 하던 물건이라서 유가족에게 전해준다고요. 안에 가재도구며 거의 불에 다 탔는데 이상하게 이 타로는 멀쩡했다고 하더군요. 정혜 씨 시신 옆에 냉장고가 있었는데 그 냉장고 속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정혜 씨가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가망이 없자 옆에 냉장고에 카드를 던져 넣은 것 같다고 합니다. 은영 씨가 울면서 받아드는데 그 주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 카드 정혜한테 준 것도 자신이라고. 원래 그 카드 주인은 여기 일하던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도 3년 전 화재 사고로 여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주임이 물류창고에 가보니 짐을 빨리 승차해서 차를 빨리 빼야 하는데 그 젊은 청년이 주위 사람 다 모아놓고 타로카드로 전봐주면서 놀고 있길래 화가 나서 타로카드 뺏어서는 야단치고 일을 다 마치고 오면 주겠다고 심하게 야단쳤다고 하더군요. 그날 일이 너무 밀려서 늦게까지 승차하고 대충 마지막 차 나가는 거 보고 자신은 그냥 퇴근해 버렸답니다. 그날 야간에 전화가 와서 공장에 불 났다고 했습니다. 부랴부랴 뛰어가 보니 공장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서 사람이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재질이 불에 잘 타는 재질이고 유독가스가 엄청 나오는 것들이라 그때 그 청년이 불에 타 죽었답니다. 그렇게 사건은 수습되고 다시 일이 시작됐고 어느 날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타로카드를 보고 그 젊은 사람 생각도 나고 미안해서 그냥 보관하고 있던 중에 정혜 씨가 장애인임에도 일도 잘하고 성격도 무지 밝고 대인관계도 좋아서 늘 지켜보던 중에 우연한 기회에 그 타로카드를 주었답니다. 정혜 씨는 은영 씨가 타로 잘하는 것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타로 배우기 시작한 거죠. 정혜 씨가 죽기 얼마 전부터 꿈에 젊은 남자가 나타나서 자꾸 같이 가자고 한다라고 괴롭다고 했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물론 그때까지 이 타로 때문인 걸 은영 씨도 몰랐죠. 그날 타로 받아가지고 나와서 정혜 씨가 늘 소중히 하는 물건이고 죽어서까지 지켰던 타로인지라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보관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흐르고 커피숍을 오픈해서 이벤트 겸 아이디어를 낸 것이 연인 손님 오시면 은영 씨가 타로점을 봐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게 잘 먹혀서 사람이 타로점 보기 위해서 많이 들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인테리어 차원에서 보기 드문 타로나 귀한 타로를 많이 수집했었는데 당시 그 타로가 귀하고 진귀한 측에 속했으므로 그 고딕 타로를 샵에 진열해 놓았죠. 어느 날 어떤 연인분이 오셔서 타로점을 보는데 자꾸 남자분이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고딕 타로를 보면서
이 타로가 마음에 든다고 이 타로로 점을 좀 봐달라는 거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고딕 타로로 점을 봐드렸는데 그게 제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점 보고 난 다음 몸이 축 처지는 현상, 가슴이 답답한 현상, 어깨가 무지 뻐근하고 무겁고 결리는 현상. 그러다가도 점을 볼 때는 이상하게 판타스틱하고 개운하고 몸이 공중에 붕 뜨는 현상까지 똑같더군요. 그리고 역시나 고딕 타로로 점을 볼 때는 신기하게 머릿속에 뭔가 울린답니다. 마치 이미지들이 그냥 떠오른답니다. 솔직히 그전까지는 카드 해석하는 것이 다였는데 이 고딕 덱을 사용하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점 수준으로 운세를 집어내는데 자신도 놀랄 만큼 말이죠. 그리고 이 고딕 덱으로 점을 본 날은 온몸이 아프고 식은땀이 흐르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팠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집에서 자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삐거덕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게 익히 귀에 들은 소리였답니다. 바로 휠체어 삐거덕거리는 소리였거든요. 정혜씨 휠체어는 거의 수년 동안 타던 거라서 여기저기 낡아서 소리가 좀 심하게 났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분명 맞다고 놀라서 문 열었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런 악몽에 자꾸 시달리고 자기가 계속 미쳐가는 것 같더랍니다. 그 순간에도 이 고딕 덱에 손을 못 놓고 있었는데 이게 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완전 마약이랍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서 신점이 너무 잘 나온다고 슬슬 소문이 나서 근처는 물론 부산에서도 사람들이 지인 소개로 찾아올 정도였답니다. 그때마다 이 고딕 덱으로 점을 봤는데 그날 자신은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날도 그 고딕 덱으로 점을 봐주고 몸이 너무 아파서 집에서 쉬려고 일찍 들어왔다고 합니다. 피곤해서 잤는데 마치 자꾸 누가 흔들어 깨우는 듯한 느낌에서 깼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아프더라네요. 마실 물을 찾는데 물이 없어서 커피라도 한잔 하려고 가스레인지를 켜려고 하는 순간 등 뒤에서 언니 안 되라는 소리를 분명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거실 쪽을 쳐다봤는데 조그만 베란다에 휠체어에 탄 정혜가 창문을 마구 두드리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비명을 지르면서 막 현관문을 열고는 다음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니 병원이더랍니다. 부모님 다 계시고 그리고 앞집 총각까지 있었습니다. 비명소리 듣고 마침 앞집 총각이 내다봤는데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푹 쓰러지는 자신을 봤다네요. 그래서 그 옆집 총각이 놀라서 달려와 흔들어 깨워도 일어날 생각도 안 해서 구급대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뭔가 냄새가 자꾸 나는 것 같아서 들어와 보니 가스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쓰러진 원인은 가스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가스레인지를 켰더라면 대폭발이 일어날 정도로 심하게 가스가 차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침대 위에서 잤기 때문에 가스 중독은 그리 심하지 않았답니다. 바닥에서 잤다면 중독사했을 정도로 심하게 노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스레인지를 켰다면 바로 폭발했겠죠. 구조대에서 말하기를 가스레인지에 연결되는 호스 부분이 뭔가 예리한 걸로 잘린 것처럼 벌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계획된 범죄인가 싶어 조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 목격한 정혜 씨가 마음에 걸려서 한동안 일도 안 하고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앞집 총각이 수시로 와서는 자기를 챙겨주고 있었죠. 나중에 이 총각이랑 잘 돼서 결혼 날짜 잡아둔 상태라고 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말씀 못 드리고 그때 그 이야기를 그 총각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 총각 이름은 민식입니다. 믿고 말할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식 씨한테 그동안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었답니다. 민식 씨가 수소문 끝에 부산에서 가장 소문나고 유명하다는 무당을 찾아내서 같이 갔죠. 그때 은영 씨는 타로 카드가 무척 신경 쓰여서 같이 가져가서 자문을 구했더랍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이 타로의 영가가 시였다고 했답니다. 민식 군이 태워 없애버리겠다고 했더니 노발대발하면서 사람을 3번이나 태우면 기분이 좋겠냐고 그러더랍니다. 화재 나서 한 번 타고 화장해서 한 번 타고 영가가 깃든 타로까지 또 태우면 불에 3번 타는 꼴인데 그럼 편하게 갈 것 같냐고 화를 내더랍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7일 동안 이 타로를 맡기라고 했답니다. 다시 찾아갔을 때 무당이 타로를 돌려주면서 일단 못 나오게 해놨으니 태우거나 버리지 말고 챙겨두되 절대 이 타로로 점을 보거나 하지 말라고. 태우는 게 가장 좋으나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답니다. 부탁까지 했으나 여기는 신성한 곳이라 그런 물건 둬서는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앞으로는 절대 영가가 안 나올 테니 그냥 둬도 관계없다고 했답니다. 여러 가지 부적으로 타로 눌러진 상태에서 받아들고 오긴 왔는데
집에 두기도 그렇고 버리지도 못하겠고 정의 유품이라 신경도 쓰였답니다. 그 뒤로는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터였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민식군이 도저히 버릴 수도 태울 수도 없다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누구 줘버리라고 했답니다. 이제 그 무당이 귀신이나 못 나오게 해두었으니 다른 사람 줘도 상관없지 않냐면서요. 그걸 어떻게 남 주냐고 싸웠는데 민식 씨는 신경 쓰고 걱정하는 거 평생 할 거냐고. 자기는 그거 못 지켜본다고 네가 안 그러면 내가 없애버릴 거라고 했답니다. 은영 씨 입장에서 혹 민식 씨가 이타로 처분했다가 혹 민식 씨한테 안 좋은 일 생길까봐 자기가 곧 처분할 거라고 말해두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버리다가는 벌 받을 것 같고 심정이 복잡했답니다. 어느 날 커피숍에 지숙 씨가 찾아온 거죠. 다음 주에 서울에 타로카드 동호회 모임이 있는데 마침 서울 올라갈 일이 있어서 그 동호회나 나갈까 하더랍니다. 지숙 씨가 바로 저희 타로카드 동호회 부산 분이시죠. 물론 은영 씨 카페에 처음 왔을 때 은영 씨 때문에 카드에 빠진 상태였고 은영 씨한테 졸라서 타로 배우기 시작할 때 저희 동호회에 가입까지 한 거죠. 마침 은영 씨 입장에서 서울 커피숍 좀 다녀보고 아이템도 얻을 겸 동석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저희 팀이랑 합석하게 된 거죠. 대충 타로 동호회분 만나서 아무나 한테 기념으로 이 고딕 타로를 줘버리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를 처음 봤는데 무지 놀랐답니다. 제가 타로 보는 방법이 마치 옛날에 자신이 그 고딕 타로로 신점 뽑듯이 보는 방법과 똑같았기 때문이죠. 물론 저에게는 조금이지만 신기가 있어서 그렇게 봤던 건데 이게 은영 씨에게는 충격이었답니다. 그날 온몸에 전율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진짜 이 타로를 줄 사람이 결정 난 거였죠. 이런 시발년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확 줘 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경악했던 것은 휠체어였죠. 휠체어가 왜 휠체어인지 알겠더군요. 그리고 은영 씨 이야기가 끝난 다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기 남기랑 여기랑 둘이 붙어 있었다고. 그리고 여기는 휠체어 타고 다니고 한동안 제 어깨 위에 올라타고 전봤다고요. 아파트에서 휠체어 목격 사건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반야심경에 끼워둔 고딕 타로까지 꺼냈죠. 그 카드 보더니만 지숙 씨 반 실신 상태였고 은영 씨는 완전 졸도했습니다. 레스토랑 따라 나오라고 해서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갔죠. 그리고 은영 씨 멱살을 세게 잡고 마구 흔들었죠. 네가 사람 죽이려고 나한테 이거 줬냐? 하면서요. 저 화 무지 많이 났거든요. 지숙 씨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며 제 팔에 매달려 울고불고. 은영 씨는 완전 제 팔에 매달려서 떡실신 상태였습니다. 그냥 막조 흔들었습니다. 뺨 몇 대 후려갈길 생각이었는데 차마 제게 멱살 잡혀서 반항도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분은 안 풀렸습니다. 니들이 내 인생 총 내려고 그런 거야. 거의 한 2분 이상 흔든 것 같습니다. 나도 분이 덜 풀려서 손 놓아주고 담배 한 대 물고 있는데 은영 씨가 울면서 어디 삐질삐질 전화하더군요. 그리고 한 30분인가 계속 제가 갈굼했습니다. 그리고 민식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자식 절 보더니 끌어안고 진정하라고 고함을 쳐대더군요. 이 자식아 같으면 진정하겠냐고. 날이 좀 저문 상태였는데 밝은 곳으로 나와서 보니 제가 얼마나 잡고 흔들었으면 은영 씨 위 상의 단추 다 터지고 앞섬이 다 찢어져 있더군요. 민식 군이 놀라서 대충 챙겨주더군요. 지숙 씨는 아직 찔찔 짜고 있었고요. 근데 이 민식이란 사람된 놈이더군요. 만약에 자기 결혼할 애인이 이 지경이면 앞뒤 안 가리고 싸움 걸어도 시원찮을 판국입니다. 저 같으면 앞뒤 안 가리고 주먹부터 날렸을 겁니다. 한동안 저는 받아보면서 담배 피워 물고 있었고 저쪽에 둘이 떨어져서 한동안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민식이가 저한테 오더니 말합니다. 아직 식사 전이시죠? 진정하시고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더 이야기합시다. 넌 이 지경에 밥이 넘어가. 생각해보니 하루 종일 먹은 게 없고 아까 레스토랑에서도 커피 한잔하고 나오는 바람에 배가 고프더군요. 확 답해주고 싶어서 주먹이 울었습니다만 역시 배가 고프니 힘이 안 실릴 것 같아서 좀 먹어주고 난 다음 팰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지숙 씨는 마티즈 타고 지 집으로 도망갔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 제가 그날 마치 귀신씬 사람처럼 보여서 너무 무서웠다는군요. 집에 와서도 밤새도록 울었다나 뭐랬다나. 귀신 이야기가 무서웠던 게 아니고 제가 무서워서 울었다고요. 제가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이 된 거죠. 민식 군이 차를 가지고 와서 3명이 같이 타고 움직였죠.
그동안에도 제 입은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진짜 음식점 앞에 도착할 때까지 고래고래 떠들었네요. 분이 삭히지 않는 기분이었죠. 대충 음식점의 자리에 앉을 때까지 제 기분은 극도로 팽창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얼굴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마침 고기가 슬슬 들어오고 민식군이 굽기 시작하더군요. 이 와중에 몸밥이 넘어갈까 했습니다. 술이라도 한잔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컵에 소주를 그냥 따라버렸죠. 그리고 그걸 원샷 때렸습니다. 진정하시고 천천히 드세요. 이 친구 정말 마음이 착하군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분은 그렇지 못했죠. 거의 한 컵을 원샷으로 때리니 속에서 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때까지 당사자인 은영씨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었어서 더 열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막 구워져 있는 고기를 장에 찍어 한 점 베어 물었죠. 고기 몇 점 더 주워 먹으니 기분이 슬슬 풀리더군요. 민식군이 술잔을 따라 주길래 한 잔 두 잔 받았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은영씨는 아까부터 젓가락 들 생각도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길래 또 화가 나서 아니 고깃집에 사람 데려다 놓고 혼자만 먹게 둘 겁니까? 먹는 흉내라도 내던가 음식 앞에 두고 멍하니 뭐하는 겁니까? 그제서야 민식군이 팔꿈치로 툭 치더군요. 은영씨는 내라고 대답하며 마지못해 젓가락질을 하더군요. 일단 소주 들어가고 하니까 마음이 막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식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주라고 닥달한 게 저라고 저한테 욕하시라고 이 친구 잘못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고깃집에서 1차 하고 2차 포장마차 가고 3차 민식군 집에까지 가서 그 다음 기억이 없습니다. 대충 그날은 소주 마시면서 서로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민식군은 무당이 절대 못 나오도록 조치를 해놨다고 들어서 비록 다른 사람이 가져가더라도 괜찮을 줄 알았답니다. 제가 본 남귀와 여귀의 존재들. 여기는 휠체어 타고 다니고 한동안 제 어깨 위에 올라타고 전봤다고요. 남귀는 아마 그 남귀가 첫 번째 불에 타 죽었던 물류창고의 젊은 사람 같습니다. 타로의 영가가 2명이나 붙었다는 겁니다. 은영씨가 사고 날 뻔했던 날 왜 정혜씨가 나타나서 구해주었을까? 정혜씨 사고 나기 얼마 전에 자꾸 꿈에서 그 젊은 남자가 같이 가자고 했던 말은 뭘까? 짐작해보니 정혜씨가 아니라 정말 나쁜 귀는 그 남자 귀였던 것 같습니다. 시계 보니 오전 10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혼자 민식군 집안에서 완전 뻗어 있더군요. 외부 사람 혼자 집에 눕혀두고 다들 어디 갔나 싶었습니다. 혼자 일어나 대충 씻고 뭘 할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전화가 울리더군요. 집 전화라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민식군이더군요. 회사 일찍 조퇴하고 간다고 저하고 같이 갈 곳이 있다고 잠시 기다려라 합니다. 그때 민식씨가 저보다 한두 살 정도 어렸던 것 같은데 생각이 참 깊은 녀석이었습니다. 민식군이 와서 대충 같이 나가보니 은영씨가 보이더군요. 어제 멱살을 그렇게 잡고 흔들었기 때문에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정식으로 사과했죠. 지도 미안했던지 같이 사과하더라고요. 사람 인생 하나 쭉 낼 뻔했는데 솔직히 이 정도로 끝낸 게 다행이죠.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손에 이 카드가 갔다면 대처 불가였을 겁니다. 그들과 같이 간 곳은 일전에 이 카드를 봤다는 그 무당이었죠. 대충 우리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카드를 달라고 하길래 반야심경을 꺼내 놓았더니 막 웃으시면서 총각 기발하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기발은 무슨 얼어 죽을 기발입니까? 죽지 않으려고 한 것을. 카드를 향 피우는 곳 그 재단에 내려놓으시더니 백기천기 같은 깃발 들고 뭐라 했습니다. 여기 분명 금제를 해놓았는데 이게 왜 풀렸을꼬? 당시에는 알 수 없었죠. 왜 풀렸는지 추측해보면 일전에 회사 사람들하고 밥 먹으러 갔다가 조개조각에 찔려서 타로 위에 피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풀린 것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 제 생각입니다만 그것 말고는 달리 생각나는 사건이 없었죠. 근데 도대체 금제는 뭘로 했을까 무지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았더니 무당 어르신은 절대 발설 안 하시더군요. 무당분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두 사람 천도제하고 천도해야 할 듯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왜 천도 안 했냐고 지금 와서 할 것 같았으면 그때 하지 왜 미뤘냐고 윽박질렀더니 불에 타 죽은 귀는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합니다. 물에 빠져 죽거나 자살하거나 하면 편하게 가는 편이고 불에 타 죽을 때는 그 고통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한이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일도 생기니까 웬만해서는 천도하기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충 카드 안에서 못 나오게 막아 두었다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힘이 약해지면 자연스레 빠진다고요. 핑계는 잘만 대는군요. 역시나 돈이 문제였습니다. 음식비하고 천도비하고 100일인가 1000일인가 기도비하고 만만찮습니다. 저야 한숨 푹푹 쉬고 있는데 민식군이 우리 곧 결혼하는데 그 결혼 비용에서 쪼개 쓰자라고 하며 돈을 내겠답니다. 이놈 완전 마음에 듭니다. 일전에 최 회장 전봐주고 받았던 돈도 있고 퇴직금도 곧 들어올 터이고 해서 저도 거금 150만 원을 냈습니다. 민식이랑 은영이 죽자 사자 말리며 다 저희들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나도 일단 여기 얽혀있고 이 돈은 내가 전봐서 복채받은 것도 아니고 순전히 정혜 씨가 내 대신 전보고 복채받은 돈이니까 안 아깝다고. 지가 이제 좋은데 가려고 내 대신 여비 번 건데 내가 이 돈 아깝게 생각할 것 같냐고 하니 둘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민식군 집에 기거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굿하는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광안리 해수욕장 한편에 옛날에 정혜씨 화장해서 재 뿌렸던 곳이라고 하더군요. 은영씨와 우리 세 사람하고 무당분 도와주시는 아저씨 한 분하고 또 다른 무당분 한 분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당분이 정말 오랫동안 푸닥거리하면서 마지막에 부적이랑 천이랑 태울 때 타로카드도 같이 태웠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좀 미묘했습니다. 솔직히 좀 아깝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하튼 주위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굿거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거의 허리까지 물이 들어 차는 깊이까지 들어가셔서 그 재를 뿌리시더군요. 그 타로카드가 완전히 재가 되어 뿌려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씁쓸하더군요. 일 다 마치고 돌아 나오는데 크리스마스 캐럴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 굿거리 이후 하루 더 머물렀습니다. 굿거리 있었던 날 저녁,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은영씨랑 민식군이랑 저랑 지숙씨랑 커피숍 식구들이랑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직도 미안해하고 있는 은영씨에게 다 끝난 일이니 영원히 추억 속으로 보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안한 마음에 물었죠. 솔직히 제가 멱살 잡고 흔들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저를 도끼는 뜨듯이 노려보더니 시 굳더군요. 너무 꽉 죄는 바람에 숨이 막혀서 그만하라고 외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쥐고 흔들었던지 목덜미에 퍼런 멍까지 들었더군요. 목을 보니 미안했습니다. 즐겁게 떠들며 놀다가 이제 일어서는데 기념으로 2차 한 번 더 가자길래 민식군이랑 은영씨 지숙씨 저랑 4명이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2차를 했죠. 다들 술이 얼큰하게 취해 갈 때쯤 민식군이 저보고 그렇게 점 잘 보신다고 말씀이 자자하던데 어찌 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은영씨가 옆에 놓여있던 메뉴판으로 민식군 뒤통수를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결혼할 때 꼭 오시라고 하더만 역시 이분들은 그날 이후로 영영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민식군이 속이 깊고 배려심도 많아서 두 분 지금도 잘 살고 있을 듯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렸습니다. 다음 해가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일 전선에 뛰어들었죠. 바로 그때부터 시행사 업무가 시작된 터였습니다. 서울 출장이 상당히 많았던 관계로 회사에서 오피러스 한 대 내주더군요. 그 오피러스 타고 줄기차게 다녔죠. 그때 당시 고딕 타로로 전 봐주었던 일들 중에 몇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인구는 부정거래 사실이 적발돼서 넉다운 됐다고 몇 년 전에 소식 한번 전해 들었었죠. 그 이후로 소식이 완전 두절되어 지금은 오리무중입니다. 김구는 부동산 회사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타로를 봐줄 때 솔직히 마누라랑 애랑 일까지 모두 떠난다는 점괘가 나왔었는데 그걸 우회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었죠. 마누라 단속 잘하고 애한테 잘해줘라 등등으로요. 결국 잘 다니던 부동산 중개회사가 마다하고 다른 곳으로 돈 더 준다고 스카우트 됐다고 자랑하더니만 완전 실패하고 결국 마누라하고 이혼당하고 애까지 뺏겼습니다. 그 이후 이 친구도 잠적해서 영영 잊혀져 버렸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서울 올라갈 때 간간히 수영이랑 산목이 만났었는데 역시 수영이 남동생이 S대 법학과 다니면서 사시 공부 중이었죠. 그때 집안 형편이 몹시 어려웠는데 어느 날 남동생이 여자 하나 데리고 집에 와서는 내 뒷바라지 해줄 여자라고 소개했답니다. 수영이는 이 여자 때문에 동생 뒷바라지 걱정 덜어서 폐병으로 요양 중이신 어머니께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모기가 결혼하면서 연락이 뜸해지더니 동생이 요즘 자기 애인이랑 많이 싸우는 것 같다 걱정된다는 마지막 문자 이후로 영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저는 말이죠.
그 무당이 마지막에 이러더군요. 사람 좀 봐주고 그래서 너한테 남는 건 뭔 줄 아냐고. 신기 좀 있다고 함부로 다 써대면 어찌 되는 줄 아냐고. 주위 인연 다 끊어지고 일도 안 풀리고 결국 혼자 되는데 그래도 좋으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어질러 놓았으니 앞으로 감내해야 할 거라고. 운세 강하고 재물도 엄청나게 많이 모으는 팔자인데 그걸 스스로 다 망치고 있었다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다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인가 봅니다. 무당이 그 고비만 넘기면 일도 풀리고 대성할 거라네요. 제가 저질러 놓은 것들 때문에 조금 늦게 풀린다네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전히 제 추리로만 이루어진 마지막 타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타로의 원주인은 물류창고의 그 젊은 사람입니다. 그 젊은 사람이 불에 타 죽어서 왜 그 타로에 깃들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 타로를 공장 주임이 가지고 있다가 정혜 씨한테 주었고 정혜는 타로를 볼 때마다 그 속에 깃든 남귀한테 빠져들었던 거죠. 그래서였는지 타로의 원주인과 똑같이 불에 타 죽은 겁니다. 아마 제 추측으로는 그 남귀가 자신과 똑같이 불에 타 죽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리한 추론일까요? 아니면 다 우연일까요? 그때 타로를 가지고 있었던 듯한데 왜 그걸 냉장고에 던져 넣었을까요? 같이 타버렸으면 다 끝일 터인데 그게 다시 은영 씨에게로 간 겁니다. 은영 씨도 카페 영업하면서 그 고딕 타로에 빠져들었고 그 타로에 깃든 남기는 은영 씨까지 태워 죽이려고 했었는데 정혜 씨가 은영 씨를 구해준 거죠. 그때쯤 무당이 봉인해서 그 사람들이 아니 귀들은 못 숨지기도록 해놓았는데 그때 시점에서 제 손에 들어온 거죠. 정말 재수 없게도 제가 우연히 잠자고 있던 두 귀를 깨우게 된 거죠. 무당이 금제를 해놓았다고 했는데 솔직히 그런 금제가 어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무당분 그것만은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무당한테 다녀온 이후로 은영 씨는 카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바로 저한테 주었죠. 저도 느낀 건데 꼭 카드 사용했을 때만 그 귀가 나타난 걸로 봐서 사용만 하지 않는다면 안 나타났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들고요. 만약 그런 금제란 기술이 존재했다면 정말 우연히도 식사할 때 그 조개 조각 때문에 피 흘려서 풀렸다라고밖에 추측이 안 됩니다. 뭐 대충 추측이지만 말입니다. 사실 일이 조금 더 진척이 되었다면 저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혜 씨가 그 카드에 깃든 건 아마 그 카드를 태워버리지 못했던 자신의 아쉬움 때문에 그리고 그 카드에 깃들어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남귀를 막고자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 카드에 같이 깃들어서는 자기처럼 사람이 죽어나가지 못하게 남귀를 견제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만의 추측이지만 은영 씨는 그랬다고 확실히 믿고 있더군요. 하지만 서울에서 왜 남귀보다는 저한테 왜 먼저 나타나서 가위를 눌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점을 볼 때 즉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그 전복이라던가 기를 흡수해서 강해지는 듯한 느낌이었고 정혜 씨가 자꾸 저한테 나타나서 그랬던 것은 저를 남귀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미영이가 첫날 경기했을 때 한쪽 눈이 빨간 것으로 봐서는 남귀가 미영이를 먼저 공격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미영에게 깃든 듯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영이의 한테 남귀가 갔죠. 천장에 붙어 있었던 놈이 남귀였죠. 이 자식이 어떻게 하든 사람 태워 죽이려고 끈질기게 나타났던 거였죠. 제가 타로점을 봤을 때 정혜가 장애인이고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귀가 되어서라도 생전의 느낌이 살아있어서 못 숨지기다 보니까 점 볼 때 제 어깨에 목마타고 자기가 본 것이지 제가 점을 본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자꾸 울리는 그 소리들, 이미지들 다 정혜가 점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혜 때문에 그 남귀가 저한테 접근을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위험할 때마다 휠체어 소리를 내거나 다른 소리를 내서 제가 움직이도록 유도하여 그 남귀로부터 저를 지켜주었다고 믿고 싶네요. 결정적인 이유가 제 방에서 문고리를 잡고 있었을 때의 느낌이 무섭다기보다 처량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 또 무엇을 맡고 있었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형체가 둘 다 대머리고 온몸이 시커먼 이유는 둘 다 불에 타 죽었기 때문이었겠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머리카락에 불이 붙어서 타오를 때 얼굴이 피부랑 같이 타들어가면서 눈알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고 하더군요.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죠. 그 정도면 거의 죽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눈을 쳐다봤을 때 그 죽기 직전의 고통이 저에게 어떤 식으로든 전이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날 제 두 눈이 완전 끓어오르듯이 타올랐거든요. 제가 조금이나마 영매 체질이어서
그 죽을 때의 느낌이 조금 전이 된 것 같다고 억지로 추측합니다. 즉 남기가 두 눈이 다 빨간 것은 두 눈이 다 끓어오를 정도로 심하게 타 죽었기 때문이고, 정혜는 한쪽 눈만 그런 걸로 봐서 역시의 한쪽 눈만 심하게 타서 그렇다고 또 애써 추측합니다. 물론 정혜라는 장애인은 누구인지 확실히 밝혀졌지만 그 젊은 청년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왜 타 죽게 되었는지, 단순한 사고인지, 그리고 왜 타로에 깃들어 사람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천도제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시를 적어두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정혜 씨는 알 수 있었지만 그 청년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불기객이라고만 써서 천도했습니다. 여하튼 이 두 사람 아니 두 귀는 그렇게 천도되어 갔습니다. 그 이후로 절대 두 번 다시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정혜 씨는 화재로 한 번 타고 화장되어서 한 번 타고 영이 깃든 타로까지 태웠으니 세 번을 탄 셈이네요. 뭐라 말해야 할지 참 난감하네요. 무당 말로는 안 태우고 천도하려고 했지만 남기 때문에라도 태워 없애야 할 것 같아서 태웠다는군요. 저도 그 이후로 그동안 모았던 타로 카드 다 처분하고 다시는 타로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사정을 모르시는 몇몇 분들이 저에게 타로 덱을 선물해 주셨습니다만 볼 때마다 깜짝 놀라곤 했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았죠. 크리스마스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다시는 타로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